며칠 전에 이런 자료들, 이게 한국의 임금 진위 개수 불평등 지수입니다. 고용 노동부에서 2020년 이렇게 발표한 자료예요. 이 자료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에 그 문제만 딱 떼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요. 어떤 위장이 아프다, 여기 배가 아프다, 또 등이 아프다 그럴 때요, 단순한 타박상일 수도 있지만 소화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내과 질환이죠. 그러면 또 등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등이 아프다 그래서 거기 마사지하고 약을 발라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타박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원인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들이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교통사고랑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죠? 그지만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불평등은 1992년부터 이렇게 상승했어요. 1980년부터 소득 불평등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92년도가 중국과 한중 수교를 했던 해입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불평등 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대기업은 대박이 터졌어요. 대기업은 돈을 무진장 벌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수도 늘어났겠죠. GDP도 늘어났죠. 하지만 국민들 대다수의 불평등은 증가했던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증가했던 거예요. 이 시대에 노동 집약적이고 고기술군이 아닌 산업들이 다 망했어요. 임금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그때 노동쟁이가 많았거든요. 임금이 급상승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버텨낼 기업들이 한국을 포기하고 새로 열린 중국 시장으로 많이 진출했죠. 중국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몇 년 견디지 못하고 다 망하고 나온 기업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기술을 전수해 주는 거죠. 가지고 왔던 기계 헐값에 팔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손 털고 나와서 중국에서 만든 그 공산품들, 식품들을 수입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간에는 우리 앞마당을 내준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알리나 테무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저가의 상품들을 통해서, 저가지만 대량 생산하면서 상품의 질도 점점 좋아지죠.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죠. 이렇게 되면 나머지 그런 어떤 특수하게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든지 이런 반도체나 이런 분야 말고 다 기업들이 망하게 돼 있어요. 싼 것을 사니까 거기에 애국을 말할 수 없잖아요. 대기업들도 자본을 가지고 애국하지 않습니까? 애국을 하지 않잖아요. 돈을 벌면 또 해외에다가 공장들을 만들고 또 해외로, 노동력이 싼 해외로 진출하잖아요. 또 그곳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관세 없이 또 이렇게
팔 수가 있죠. 그래서 해외로 나가죠. 대기업들. 우리는 그러면 대기업들은 이 시대에 돈을 벌었는데 서민들이 중간 정도의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업군들은 많이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요식업이나 숙박업 같은 데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치열한 자영업의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망국적인 부동산 붐이 일었죠. 그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어떤 부가 창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투기잖아요. 예. 이것을 조장해서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때 집을 안 팔려고 그랬어요. 집을. 그들이 잘 알겠죠. 그 정보를. 그러니까 이 시대에 불평등이 계속 증가됐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산업 기반도 외국의 적과 상품으로 말미암아서 공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앞마당을 내주는 게 아니라 집 안을 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정책들을 시행할 때 서민들이 무너질 때 그것을 정부가 해줄 수 없어요. 그 불평등을 정부가 어떻게 보조해 줄 수 없습니다. 이재명 씨의 그 기본소득으로 해결이 안 돼요. 몇십만 원으로 20만 원씩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주신다 해도 재정 부담은 엄청난데 그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값싼 중국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그건 몰아낼 수 없어요. 저는 중국에서 김치를 먹으면서요. 저희도 너무 시간적으로 바쁘니까 김치를 사다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많이 아파요. 맛있게 먹었는데 김치찌개를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뭐가 문제인지 나중에 알았을 때 이제 사다 먹지 않고 저희가 김치를 바빠도 담가 먹고 그렇습니다. 이 김치를 만드는 원료가 고춧가루가 있잖아요. 고춧가루를 저가품을 쓰는 거죠. 그 인터넷에 보셨죠? 그 쥐들이 막 다니는 그 고추, 그 썩은 것도 막 섞여 있는 그 고추, 그걸 갖다 갈아서 적당한 색을 갖다가 색소를 넣고 하면 멋있는 그 색깔이 나오죠. 겉으로 볼 때 멀쩡하죠. 근데 거기에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로 김치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게 건강한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냥 아픈 거죠. 저는 실제로 그런 김치를 먹고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중국에도 좋은 공장들이 있겠죠. 근데 물건 가격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물건 가격을 싸게 맞추려면 나쁜 원료를 써야 되는 거죠. 정결하게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식탁에 이렇게 매일 먹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이 시대 때 그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음식, 저기술의 그런 생활용품들
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 그게 더 심화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한번 종속이 되면요, 경제적으로, 소비재나, 그 모든 것, 또 생산제도, 중간제도, 원료도 종속이 되면 그냥 코 꿰는 겁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그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런 경찰서에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이제 검수완박의 실태 그렇게 해서 몇 번 동영상을 게시했죠. 검수완박을 통해서 어떤 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기 범죄가 2배로 급증했다고. 그건 뭐 어떤 데이터에서 나온 것인지 그분의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기 범죄가 늘어나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했죠.